자, 이번 시간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프리즘이죠. 프리즘, 분광기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있는 이 백색광, 백색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파장이 고르게 있는 빛을 말합니다. 색깔이, 빛의 색깔은 많은 색깔이 섞이면 백색이 되죠. 그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쭉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색을 이제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 하고 이 빛은 이제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파장이 짧은 거는 많이 꺾이고 파장이 긴 것은 적게 꺾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약 0.6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뜻은 알고 있죠. 10의 마이너스 6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은 뭐 한 0.4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의 파장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광, 빛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빨간색 밖에는 적외선, 빨간색 밖에 있다고 해서 눈에는 안 보이죠. 보라색은 보라색 밖에 있는 자외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쭉 있습니다. 자, 이 빛들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빨주로초, 파남보가 쭉 나오는데 실제로 요 빛들은 어, 파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빛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전체 일부입니다. 그래서 요 빛들을 우리가 파장별로 여기 이제 파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기는 이렇게 특정 파장에서 가장 센 값을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여기 이제 파장이 긴 곳이라면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보라색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시광선이 빛의 모든 전체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빛이 분광이 쫙 되었을 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쫙 펼쳐지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럽니다. 연속 스펙트럼. 그런데 여기 보면 검은색이란 말은 이제 다른 색깔은 안 보이는데 빨간색, 주황색이네요. 노란색, 뭐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거는 헬륨이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소에 의한 스펙트럼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방출. 그러면 이 연속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연속 스펙트럼은 백색광,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을 분광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가시광선을 봤을 때 이렇게 모든 색깔이 다 보이죠. 하지만 방출 스펙트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색깔만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뭘까요? 봅시다. 우리가 어, 원자의 구조는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는 어, 특정한 궤도를 뺑뺑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지금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죠. 근데 여기에 어떤 빛이 쏘아지면 여기에 있는 전자를 들뜨게 합니다. 지금 플러스가 원자핵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당기지만
에너지가 있는 빛이 들어오면 이 전자는 들뜹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하지만 들떴다가는 다시 원래 자리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들떴다가 다시 내려오는, 가라앉는. 요때 가라앉을 때 특정 에너지를 갖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빛이 왔던 것처럼, 요걸 띄웠던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을 때 빛이 나오는데, 이때 이 빛은 무작위로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방출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밝은 별이 있습니다. 밝은 별, 뜨거운 별. 여기에는 요게 우리가 수소라고 가정했을 때 수소로 이루어진 성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이 별빛에 의해서 여기 수소가 금방 말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 성운 안에 있던 수소가 이 별빛에 의해서 들떴다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모든 방향으로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여기 눈입니다. 관측하게 되면 요 특정 수소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내는 특정 빛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특정 빛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요런 특정 색깔 파장의 빛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헬륨이었죠. 근데 금방 예를 든 것은 수소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소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금방 쌤이 말했던 것은 요 에너지 중위에서 이제 그 전자가 도는 궤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에너지가 다르겠죠.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방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에너지를 갖는 색깔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게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금방 봤던 방출 스펙트럼 어땠죠? 주위에 있는 밝은 별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있는 성운이, 기체가 아주 뜨겁죠. 이 밝은 별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가는 빛이 내가 볼 땐 특정 파장, 이런 특정 파장만 해서 어떤 특정 선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연속 스펙트럼은 이런 과정이 아니죠. 어, 별처럼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내는 이제 흑체라고 가정한 별에서 나오는 빨주노초 파란보 쫙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죠. 봤던 것처럼 빨주노초 파란보.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흡수 스펙트럼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경우냐? 잘 보세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속 스펙트럼을 내는 별이 있습니다. 빛을 모든 방향으로 보내겠죠. 그런데 별과는 아주 멀리에 아주 차가운 기체가 있습니다. 우주에 있다면 성운이겠죠. 차갑습니다.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아주 뜨거운 별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망원경이 있으면 모든 방향으로 가던 빛들이 이 성운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성운을 지나가면서 이 성운이 여기서 오는 연속 스펙트럼을 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특정 파장, 이런 파장들을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한 다음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흡수하면 전자가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모든 방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별에 의해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요 특정 파장들이 모든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측자가 볼 때는 그 특정 파장의 빛들이 색깔이 적어서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밝은 백색광, 별 같은 게 있을 때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가시광선에서 모든 빛들이 다 보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그런데 아주 뜨거운, 아까 예를 들면 수소가 있다면 수소에서 아주 뜨거운 수소는 그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광이 되면 특정 파장,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쌤이 설명할 때 천체에서는 요 근처에 이게 왜 핫가스, 즉 뜨거운 기체냐면 여기 아주 뜨거운 별이 있어서 뜨겁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차가운 가스가 있고 멀리에서 어, 밝은 별이 있다면 이 가스를 데울 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처럼. 그러면 이렇게 비춰오면 이 차가운 기체 때문에 특정 파장을 흡수해서 모든 방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이 위치가 똑같죠? 아까 말했던 그 위치의 빛들이 모든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는 건 뭐였죠? 방출 스펙트럼이었죠. 자, 그러면 요게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보면 이런 그림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광원이 있고 백색광,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 아까 고온의 기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가까이에 뜨거운 별이 있다 했죠. 그러면 뜨거운 별에 의해서 그 들떴다가 가라앉는 특정 파장의 빛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백색광이 있는데 가까이에 그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 방향 멀리 있어가지고 그 별로부터 오는 어, 연속 스펙트럼이 와야 되지만 이 저온의 기체에서 요 위에가 똑같은 파장을 흡수한 다음에 모든 방향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볼 때는 그 파장의 빛들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는 이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수소입니다. 여기서 음, 수소에서 빨간색, 여기 이제 연속 스펙트럼 사이에 있는 흡수 스펙트럼이죠. 이것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특정 에너지가 다 다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다른 이제 파장의 에너지를 갖는 특별한 그 빛이 이제 없어 보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거는 또 밝은 별 바로 근처에 있을 때 그 별에 의해서 뜨거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제 방출하게 되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소와 탄소가 이게 수소고 탄소인데 자, 수소, 흡수, 방출 전부 똑같죠? 에너지. 아까 말했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배경의 연소 스펙트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탄소, 위에 건 흡수, 방출 스펙트럼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뭐죠?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전에 쌤이 과정을 얘기했는데 전자의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들떴다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내는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 탄소 아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즉 스펙트럼을 보고 어떤 원소가 안에 있거나 또는 그 성운에 있어서 이제 이런 흡수와 방출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흡수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빛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음, 우주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